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는 정면 인터뷰인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열렸고 징계 절차 착수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여러분 이야기 있을 때는 제가 실제 윤리특위에는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된 얘기 외에는 특별히 따로 아는 게 없습니다. 다만 오늘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위철한 민주당 윤리심판원장께서 김남국 의원에서 원자격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이제 인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저도 이제 코인 특위 김남국 코인 사건에 대한 우리 당내 진상조사 특위위원으로서 이 거래소 관계자들도 만나보고 또 실제로 이 위믹스라는 코인을 발행한 메이더의 CEO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면은 좀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게 김남국 의원이 거래 내역을 공개만 하면은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른바 지갑이라는 것만 알려주면은 모든 게 다 일목요연하게 드러날 일인데 이걸 숨기고 지금 어딘가로 지금 피신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본회의에 나오지도 않고 이제 그거 자체로도 국회의원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건 지금 민주당 위철한 윤리심판원장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국민의 정서라든가 또 이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으로 인해서 국회가 처한 국회의원 전체가 지금 직면한 이런 신뢰의 위기 또 비판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걸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지도 못하고 본인이 나서지 않으니까 진퇴양난에 빠지는 이런 형국이 지금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우선 김남국 의원 스스로가 빨리 나서야 될 거고 또 민주당의 이른바 친명계 핵심 아니었습니까? 민주당이 이 문제에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본인 스스로 빨리 결단하게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결단하는 거 빨리 사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겠죠. 지금 우리 민주당의 문재인 캠프 법률 지원단장까지 지내셨던 그 위철한 원장 말씀처럼 근본적으로 원자격에 문제가 있다라고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자, 제가 위철한 원장의 말을 들춰놨게요. 국민들은 어렵게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데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 중에, 그 의정 활동이라는 것은 국가 예산의 뒷받침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민생에 직결되는 그런 사안들을 법안을 심사하고 또 인사를 챙기고 인사 검증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타난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이 김남국 의원이 어디서 돈을 구해서 어떻게 그 돈을 불리고 어떤 투자를 해서 지금 코인 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또 이 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게임을 개발해서 그 혁신의 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 부가가치에 투자해서 그 이익을 공유하려던 선량한 투자들까지 이 생태계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아가면서 또 보좌진을 운영해서 그게 특권이라고 말해 넣을 정도로 과분하다는 말을 받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민생에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한 사안을 지금 드러난 여러 정황을 보면은 그 자체가 국회의원에 대한 심각한 배신감과 분노를 부르고 있는 행태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른바 친민계의 핵심이었다고 이재명 대표의 핵심이었던 이 사람 한 사람을 통제를 못해가지고 탈당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고 본인은 지금 이 책임을 모면하려고 숨어 있는데 될 말입니까? 자. 조금 전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제거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선 한상혁 원장은 지금 임기도 다 돼가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법 절차에 의해서 그게 뭐였죠? 종편 재승인 절차 관련이었습니까? 그 문제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면직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없는 죄가 만들어질 리도 없고 지금 당시에 여러 정황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TV조선이라든가 이런 회사에 대해서 그 민주당 지도 여러 정부 당시 정부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기에 어떤 평점이라든가 또 평가에서 편파적으로 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그 지금 어떤 그 이 위원회 방송의 공정한 방송과 또 이런 통신 정책을 뒷받침해야 될 그런 직책에 맞는 불편부당해야 될 사람이 편파적으로 그리고 그 규정과 절차를 위반했다면 거기에 대한 당연히 책임이 따라야겠죠. 근데 이제 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보면은요.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 의혹이지 법적으로 이게 딱 결정이 된 건 아니지 위법했다라고 판결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당사자 가려지는 건 가려지는 건데 문제는 지금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면직안을 제거하면 이게 또 다른 법적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부로서는 그런 책임을 다 감당할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방송 그 한상혁 그 위원장 시절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더 또 진상의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사실은 제가 정확한 지금 대목을 갑자기 지금 질문에도 없는 걸 해가지고 제가 다른 방송도 하고 와서 그 현안을 사실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다시 설명해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요? 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제거했다라는 얘기는 면직 처리가 된 거죠.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면직을 될 때의 조항을 보면 그게 방통위법 8조입니다.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면직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위반 여부는 법률 직무상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만일 그 한상혁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정말 불편부당하게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해서 공정하게 했느냐가 핵심일 테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심사 과정에 있어서 그게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와 관련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이 그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잠깐 이해하기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마 가장 적법 절차대로 이루어질 거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더 이 문제에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적법 절차라든가 투명한 공정한 절차에 이르지 않고 방송통신정책이나 방송통신심사 과정에서 결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그 우리 민주적인 그 절차라든가 또 민주주의 또 방송의 공정성을 만들려는 그런 중요한 책임자로서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 따졌겠죠. 그거 없이 어떻게 그 대통령실에서 그런 면직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중앙선관위의 그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지금 불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선관위원장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른바 그 선관위 비위에서 몇 사람이 책임자가 스스로 면직을 했죠. 근데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징계 절차에 따르면 이 정도 되면은 그냥 단순 면직되고 연금 다 받고 다시 공직 재취임하고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는 것이죠. 더구나 지금 이른바 선관위 자녀 특채 이게 모든 언론에서 다 전면 수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어느 시기냐면 2020년, 2021년에 이른바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아빠 찬스 그 시비로 이런 불공정 논란이 가장 크게 있을 때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견제받지 않는 선관위가 이런 일을 하고 더욱이 그 정작 선거 관련 업무는 또 어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 그 와중에서 참 그 힘든 과정에서 투표하려는 사람들이 바구니에 투표하는 어처구니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선관위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엔 해킹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선거의 공정성 문제, 선거 관리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여러 논란을 불렀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자리가 자신들이 그 부자 세습하고 자녀 세습하는 그런 자리로까지 전락했다는 이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난 정부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이 선관위원장에 대한 책임,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이 선관위에 대해서 우리 독립기관으로서 정말 맡겨놨던 공정성과 그런 중립성, 그걸 훼손할 만한 심각한 내부 부패에 대해서 국회가 들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이런 특히 아직까지는 의혹이죠. 뭐 조사 결과 나온 것도 아니고 수사 결과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노태학 위원장, 선관위원장이 사퇴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뭔가 국민들이 지금 쇄신하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 사실은 노태학 위원장 이게 선관위의 문제라는 것을 보면은 선관위가 전부 이제 법원장들이 다 하거든요. 예. 법원장들이 사실은 선관위원장을 이제 원래는 호선하기로 돼 있는데 관례적으로 법원장이 하고 법원장들이 이제 그 제대로 자신의 재판들을 해야 되고 법원에 또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법관의 고유 업무를 하느라고 사실은 이 중앙선관위원회나 지방선관위원회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지금 노태학 위원장만 하더라도 지금 대법관이시죠 아마? 예. 예, 대법관인데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장 한다고 대법관의 이 대법관에서 판결해야 될 여러 업무를 이렇게 면제받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더더욱이나 선관위를 최고 책임자가 선관위를 확실하게 통제하고 견제하고 살펴볼 그런 이제 사실상 공백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건데 그렇게 보자면은 노태학 위원장이 사실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사실은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이게 취임 전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노태학 위원장. 그렇죠. 네. 취임 전에 일어난 일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 정부라든가 기관 같은 것들이 모두 연속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직 기관장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스스로 진퇴를 결정할 만큼 비장한 각오로 계획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신일 교수님 말씀처럼 취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선관위원장은 아무 책임이 없다. 그리고 사무총장이나 부총장 이 사람들은 그냥 면직해서 연금 다 그대로 받고 또 적당한 시기에 재취업하고 이렇게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선관위 개혁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정부 지도자에 대해서 선출직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과 감시를 받는 것은 이건 내 이전에 모든 권한은 지금 우리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이 대통령 때 다 시작한 일입니까? 예. 지금 정부에서 다 이어받은 일들, 물려받은 부채, 물려받은 그런 책임을 가지고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도 국회 야당은 비판하고 우리 신 교수님을 비롯한 방송 토론 진행자들은 그 냉정한 책임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관위원장은 자기가 취임하기 전에 일이라고 이렇게 만신창에 대한 선관위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 어느 국민이 용납하고 납득하겠습니까? 예. 아니 그래서 그러면 혹시 그 전임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노정희 전 위원장. 노정희 전 위원장은 책임 여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책임 따져봐야겠죠. 이게 국회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중앙선관위원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예. 문제를 살펴봐야죠. 그동안 우리가 헌법상의 그 기관이고 또 예. 중립성이 요청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국회로서도 자칫 오해를 살까봐 또 사실은 선관위가 힘이 센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또 선거를 치러야 될 사람들이고 심지어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현수막 끌 때도 편파적으로 해도 아무 참 야당이 당시에 크게 뭘 비판만 했을 뿐이지 아무렇게도 할 수 없는 그 정도로 무소불위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런 감시와 견제도 좀 소홀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살펴보고 이게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저는 정확히 말하자면 중앙선관관리위원회에서 내부에서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만은 내부에서라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필요하다면은 저는 감사원이라든가 국회에 어떤 냉정한 감사를 좀 받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이런 문제를 그렇게 할 경우에 그러면 전임 위원장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헌법상 어떤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한 것들이 그 근원과 그걸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조심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이게 분노하고 있고 또 가장 중립적으로 지켜야 돼서 우리 선거 관리의 엄정성을 지켜야 될 선관위가 이런 국민적 의혹과 불신과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아주 불행한 일이고 시급하게 치료되고 어떤 고쳐져야 될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전임위원장을 비롯한 하여간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모든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어떻게 할 거예요, 신 교수님? 그러면 그냥 놔둘까요? 제가 아무렇지도 하지 않고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냥 지난 일이니까 덮어두고 그냥 갑니까? 그러니까 조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아니 그럼 조사하지 않고 넘어갑니까? 예. 신 교수님 나는 이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의도가 아니고 얘기를 아니 그러면 들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 문제가 국회는 예. 이 헌법기관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헌법기관의 예산이 배정되고 또 헌법기관의 고유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국회도 부여된 권한과 기능에 따라서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예. 또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무엇이 잘못된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다만 지금 그동안 이제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관이라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의 어떤 그 감시망에 견제망에 밖에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게 자정 능력을 잃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해졌다면은 그 누군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그렇다면 국회에 될 테고 또 합당한 권능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 이렇게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 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을 테고 또 그런 방식으로 해야겠죠. 뭐 절차 없이 아무렇게나 그렇죠. 그거야.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